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 방송 난 알아의 난선이십니다. 반가. 오늘은 6월 4일, 6월 10일 저희가 방송을 특별히 안 보내서 두 개를 같이 몰아서 재비법을 해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류를 해야 되니까 아주 간략한 포인트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버필름이죠. 암브로시아하고 레피덤. 레피덤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아주 예쁜 꽃이죠. 산들산들해서 부작했을 때 이쁜데 얘네는 그 향이 없는 거고, 암브로시아는 향이 있고, 꽃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그 영국의 신사나 숙녀가 이렇게 망토 두른 것 같은 생기인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벌버필름 하면 벌버필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벌버필름만 하면 죽어요. 이런 분들 보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빛을 세게 준다. 벌버필름은 무조건 반그늘 해서 키우시면 되고, 두 번째, 화분이 크면 안 돼요. 특히 벌버필름은 뿌리가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시는 것처럼 벌브가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의 저장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건조에 잘 견디는데, 잘 견딥니다. 그래서 공유 습도만 갖고 살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화분이 깊잖아요. 그럼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네? 말로. 노랗게 되네? 그게 물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화분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거나 부작해서 물을 자주 주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것도 겨울에 추위에 약하다. 최소한 10도 이상. 12도, 13도 주면 훨씬 좋고요. 추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철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춥게끔 해야 된다.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물을 안 주고 말려야 된다. 말려서 쪼글쪼글 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말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윈터 원더랜드는 제가 뭐하라 윈터 원더랜드는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1년 동안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의 특징은 꽃이 1년에 2번, 3번 펴요. 근데 얘도 보시는 것처럼 잎이 누렇죠. 누렇다는 뜻은 뭐죠? 양분이 부족하다고?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또 빛이 세면,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얇은 잎들 있잖아요. 산들산 온시듐이나 뭐 이런 애들 있어요. 테로지나 이런 제품들은 잎이 얇잖아요. 얇고 이렇게 넓은 친구들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하고 빛은 세면 안 되고가 있고, 원더랜드가 꽃이 한 달 정도 가는데, 많은 분들이 피고 꽃도 오래가고 향도 좋은데 그 다음에 꽃이 안 펴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빛이 부족한 것보다 비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예종으로 육종을 한 품종들이라서 좀 비료를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받으시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제가 분갈이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뭐 마감 K 뭐 이런 거 안 쓰더라도 기본적인 완효성 복합 비료 있죠. 그 코팅 비료를 이 화분 크기가 9cm면 18알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알 정도를 3, 4개월에 한 번씩 올려준다. 그러면 꽃이 피는데 훨씬 더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블로썸 코간에는 이렇게 받으시면 잎 너무 이쁘죠. 막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하는데, 얘는 잎이 넓고 이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빛이 세면 안 되네 이런 거 아니라 덴드로잖아요. 덴드로는 빛이 센지 됩니다. 심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광을 직접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빛이 갑자기 세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내놨다가, 우리가 360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내놓을 때 빛을 직광을 받으면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양지 정도 있다가 완전 양지로 가도 되는데, 제 생각에 안전하게 그래서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고, 덴드로비움의 뜻이 뭐죠? 나무에서 잘 붙어서 잘 자란다는 뜻에서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완전히 마르고 흠뻑 주고 완전히 말린다는 포인트예요. 완전히 식재를 마르고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탄저균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노랗게 해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잎을 따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따줘서 번지지 않게 예방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잎 다 따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다 따줍니다. 어차피 얘는 여기서 꽃 필 거니까 요거 다 따주고, 여기서 병이 없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시면 되죠. 그리고
가을 돼서 꽃이 필 때쯤 되면 20도, 17도에서 20도 정도 전후에서 키우면 잎도 안 떨어지고 꽃이 피는데 덴드론은 뭐 어떤 거 있죠?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어야지 이쁩니다. 훨씬 더 꽃이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가을철 돼서 15도 밑으로 저온 처리가 들어가면 잎이 자연스럽게 노랗게 떨어진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르네 마르키스 이 품종은 이게 지금 보면 얘도 키울 때 여름엔 선선하게 하고 겨울철에도 추위에 그렇게 강한 편 아니에요.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갈이는 얘가 보니까 피트모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피트모스로 키우기가 물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꽃 올라와서 다 지면 다 털고 물에 흠뻑 적셔서 털고 수태 그냥 밖으로 새로 갈아주시는 거가 좋고요. 그다음에 꽃 올라올 때까지는 건조하고 너무 건조하고 근데 건조한 걸 가정에서 이렇게 습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지금이 건조해요? 아니죠. 더운데 습도도 있으니까 습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꽃 나올 때 이런 듯이 올라오다가 꽃이 사라져요. 꼭 이게 아니라 카틀리아 이런 것들도 그 이유는 세력이 약할 때도 있지만 세력이 약한 것보다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환기. 환기 안 하면 내가 모를 때 그 안에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 그러면 꽃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기 굉장히 지금부터 환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든. 특히 이렇게 꽃다 올라올 때는 환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라토스탈리스는 그냥 무던하게 잘 크는데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얘 건조에 굉장히 강합니다. 빛은 반양지, 그래서 반근종 사이고 추위도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에요. 얘도 그래도 10도 이상 뭐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뿌리 내려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부작하지 마시고 여기서 잎이 서너 장 정도 더 나오면 부작해서 키우시면 훨씬 더 이쁜 품종이고 꽃은 랜덤으로 핍니다. 부정기적으로 피니까 그래서 키우고 만약에 여기서 굳이 분갈이 하겠다 그러면 부작 안 가고 분갈이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토분으로 여기서 키우고 얘네들도 바싹 말랐다가 키우시는 게 좋고 이렇게 잎이 단단한 거 있죠. 뾰족하고 단단한 거는 햇빛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건조함에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8번 덴드로필럼 라티포리 마카란섬은 아직도 향이 나네요. 마카란섬은 요거 뽑으면 식재 이상 없고 뿌리 튼튼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뽑아갖고 얘네들은 좀 더 큰 데로 가요. 얘 생각보다 새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 2개 있죠?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크기로, 이 정도 크기로 분갈이 해준다. 스테로 하고 꼭, 망분도 괜찮고요. 토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거리용으로 키웠을 때 꽃을 늘어지는 걸 잘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잎이 넓죠? 그죠? 잎이 넓죠?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반그늘. 잎이 넓어요? 반그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추위에도 좀 약한 편이고, 서늘한 거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스타노피아가 이번에 인기가 많았어요. 스타노피아 티그리나는.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순 나오죠? 나오고. 얘도 건조에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물 줄 때 어떻게 해요? 바싹. 여기만 말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말랐을 때 물 준다. 줄 때 어떻게 흠뻑 준다. 그 다음에 잎이 넓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늘. 반그늘에서 키워야 돼요. 빛 쐬면 안 돼요. 잎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이거 할 때 분은 반드시 이렇게 밑에 구멍이 뚫린 분으로 키워야지만 어떻게 해요? 꽃을 볼 수 있다. 꽃은 지금부터 아까까지 그냥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하나 나오고 또 떨어지고 또 나오고 이 정도 개화 사이즈고요. 그래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 비료가 안 올라간 상태이니까 받으시면 비료 주시고요. 비료는 얘는 마감포케이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오스모 코트 정도만 줘도 전혀 문제 없고 이렇게 탄저병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구멍을 뻥 빵 내주시고 거기다 약칠 해줘도 되고 도려내면 더 이상 안 번져요. 이런 데도 잎을 자르긴 뭐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구멍만 이렇게 도려내면 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보통 때 멈춰 있다가요. 환경이 안 좋아지든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게 확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미연에 구멍 뚫어서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엔시크리아 포리아이. 얘는 굉장히 고가였죠. 하나는 그 베트남 분 이사 가셨어요. 국내 LG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엔시클리아만 먹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 봤다 해서 그분 국내 사서 넘어간다 해서 그렇게 주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딱 2개 팔았는데. 분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엔시크리아는 다 똑같잖아요. 엔시크리아도 이게 잎이 뾰족하잖아요. 얇고 빛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빛이 세면 빨개지고 너무 빨개져요. 그래서 이것도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인데 집에 놔뒀는데 너무 빨개진다. 그럼 빛이 센 거야. 노래진다. 그럼 더 센 거야. 그럼 살짝 더 안쪽으로 두면 되고, 개화하는 거는 얘는 딱 자기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밤낮 온도 차이가 아니라 일조량 때문에 피는 것 같으니까 그냥 때 되면 핀다. 그래서 피면 되고, 이것도 비료가 다 됐으니까 올려주시고, 식재는 안 갈아도 돼요. 그리고 분만 토분으로 갈아주셔도 되고,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메시스트가 11번. 아메시스트가 11번. 있다. 와, 정말 멋진 품종이죠, 아메시스트. 이거는 키우다 보면은, 얘는 브라사벌라 있죠? 우리 그 지미니 큐케이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빛이 조금 세요.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고, 추위에도 약간 강한 편이긴 하나, 그래도 8도 이상. 10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 얘네들도 비료 떨어졌으니까, 이 올라와 있는, 이 안에 있는 비료는 눌러보면 다 이게 터져갖고 비료가 없는 거예요. 비료 다 올려주시고, 식재 안 갈고, 이대로. 여기 꽉 찰 때까지. 내년부까지 그냥 키워주시면 좋고, 놔뒀던 자꾸 쓰러진다 그러면 토분으로 옮겨주는데, 얘네 특징이 브라사벌라도처럼 뿌리가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화분에서 키웠을 땐 뿌리가 자꾸 나와서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행잉으로, 부작으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리고, 토분으로 키워도 나중에는 결국은 뿌리가 내려와서 걸어서 키웠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프라다그린 디럭스가, 이번에 대주로 갔어요. 이거 가을에 무조건 필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분이 적죠. 이미 이게 시스가 잡혀갖고 여기, 그죠? 꽃집이 잡혀갖고 꽃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빼서 보면 아마 식재가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수태도 보면 아주 수태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분만 간다. 새로 갈아주는데, 여기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쪽만 그만큼 좀 늘릴 수 있게 가지고, 카틀리아를 굳이 높은 분에 많이 심으신 분이 있어요. 크다고. 그러지 않아요. 좀 낮아도 됩니다. 분 높으면 위험해요. 만약에 분이 높으면 공간을 좀 띄워서 심어주시는 게 병이 안 걸리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반복할 때, 그럴 때 어떤 병이 많이 오냐면, 연부병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때는 약간 이거는 세균성인데, 이 벌브가 까맣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까맣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탄저가 오는 거는 여기서만 오니까 괜찮은데, 아래쪽 하부에서 노랗거나 까맣게 오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거 잘 봐주셔야 돼요. 근데 깊은 분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습비 놓고 막 그러면. 새순도 까맣게 되고, 까매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간다. 그리고 분갈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 나오는 데 있죠. 이렇게 순 나올 거예요, 여기. 이런 건 이렇게 까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 까줄 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순이니까 순은 되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까주는 게 총체나 응애 같은 데가 여기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고여서 썩을 수 있으니까 이거 까준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런 대형종은 반드시 비료 올려주셔야 돼요. 대형종은 비료빨이 약하면 자라다가 꽃이 펴도 제 꽃이 안 피고, 자라다가 똑같은 크기로 가든가 후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료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플라타 상기니아, 엑시마, 세미엘바, 젠마니, 셀프, 이런 모종들은
그다음에 퍼파얀 슈레더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모종들은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뭐죠? 피디님? 난 유치원에 보내주시면 아주 저희가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유치원에 보내지 없거나 여건이 안 되시거나,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러셔도 당연하죠. 잘 키우실 수 있으면 훨씬 낫죠. 좀 불안하고 빨리 키우고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난 유치원을 이용해 주시고, 얘네들은 분갈이 다 된 상태고 지금 뿌리 내리고 있거나 내리고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냥 손 대지 마세요. 그냥 키우세요. 이대로. 언제까지? 내년 봄까지 키워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을에 갈아야 되고, 이런 건 내년 봄까지 가도 돼요. 그리고 지금 비료가 다 얹어져 있나? 어디 보죠. 네, 이거 다시 비료 올려주세요. 비료가 많아 보이지만 다 녹은 상태니까 올려주시고, 이것도 잘 키워야 돼요. 이래가지고 잘 키워야 되고, 투명분으로 되어 있는 건 뭐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그래서 준다. 카틸리아도 말랐을 때 주는 게 좋고, 얘네들 놔뒀는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카틸리아도 뭐 빛이 뭐 3만, 4만, 5만 룩스 이렇게 안 좋아요. 2만에서 3만 룩스면 충분해. 2만 5천만 해도 재배하는 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꾸준한 빛의 양이만 중요한 거지 센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그냥 키우시는 게 좋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아주 쉽죠. 이거는 뭐 건들지도 마세요.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이거 갑자기 뿌리 다 안 돌았는데 분 그렇게 옮기지 마세요. 제발.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분 큰 거 쓰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딱 저한테 혼나요. 당연히. 그러면서 맨날 붙여요. 죄송한데 제가 욕심껏 분을 키워 크게 써갖고 문제. 그걸 왜 분을 크게 쓰냐. 나는 특히 카틀리아나 이런 거 나는 대부분 착색난이기 때문에 화분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을 넘쳐도 잘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카틀리아 워커리아나나 뭐 이런 것들은 파피오 로셀리아님은 직접 사셔서 저한테 사신 분들이 연락 받아서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2024년 6월 10일 날 했던 거는 난 키움터 지금 이제 막 입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거 이런 모종들 있으면 집에 있는 모종을 저한테 택배를 보내주셔도 되고, 다른 데서 산 모종도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확인 안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원농장에서 산 거는 상태 봐서 분을 갈아야 될 상황이면 저희가 갈아드리고 무료로, 다른 데서 구매하신 거는 나 집에서 보내주신 건 제가 판단해서 이건 이 상태로 안 되고 반드시 분을 갈아야 됩니다. 분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율해서 말씀을 드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많이 비싸진 않아요.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왔다. 식재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어. 그럼 그냥 키우세요. 키움터에다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왔어요. 이렇게 이런 모종이 왔는데 보니까 식재가 오래되고 식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분갈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시고,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키움터가 1m에 50이고 9cm가 50개 들어가는데 저 그냥 큰 거 사서 몇 개 넣으면 안 됩니까? 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린이 유치원이니까 유치원들이 많이 다니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여건상 뿌리가 안 내린 거, 좀 등치 큰데 불안한 것들은 맡겨줘도 되는데, 작은 게 50개면 큰 거 50개 들어가면 착하지 마. 그러면 착각이시고, 이거 벌써 몇 개, 4배잖아요. 그럼 4분의 1을 줄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빨리 주니까 그런 거지 전혀 문제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샀는데, 아니면 수입한 걸 바로 샀는데 뿌리가 없는데 보내드려도 됩니까?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확인해보고 이상 없으면 되고, 이건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제가 반반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여기서 키우다 반반이면 가정에서는 70% 이상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연락드리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엊그제 여기 오셔갖고 제가 이혼해서 산 건 별로 없고 딴 데 샀는데 미안해서 전혀 유치원인데 무슨 출생이 중요해요. 어디 출생이 상관없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페러시아리 페탈로이드도 이렇게 키웠는데, 이거 부작으로 바로 가실 분은 저는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6월이잖아요. 곧 여름, 완전 한여름 들어와서 뜨겁고, 막, 뭐죠? 그걸? 혹석이라고 그러나요? 혹한기 말고, 혹설기라고 그러나? 혹석이죠, 그러면. 아주 뜨거울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작은 좀 더 지나서, 여름 지나서 부작하시고, 지금은 이대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고, 이것도 이제 순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데, 내가 순을 조금 길게 키우고 싶어. 페르시아인데. 그러면 질서비를 줘도 좋지만, 잠시 그늘로 옮기잖아요. 순이 올라올 때, 그럼 길어져요. 내가 길게 키우는 거고, 나는 길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햇빛 좀 더 센 데로 들어가면 짧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긴 게 좋아요. 그러면 긴 데다가 질소비를 줘요. 막 길어져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길어져. 이렇게 길어져. 그리고 난 통통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그 정도 크기로 키우려고 그러면 길이를 늘리시는 거고. 나는 긴 거 싫어요. 그러면 햇빛에 달달달 볶아서 단단하게 키우시면 되고, 아주 쉽죠. 이런 거 없고, 이거는 내년에 꽃 보려면 가을부터 선선하게 계속 유지해서 밤낮 온도가 차이나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오피오그로썸은, 오비퍼스트페리움은, 얘는 꽃대 달린 것 같으니까 꼭 보실 거고요. 이것도 덴드로비움인데, 일반 이런, 아까 그 노빌타입하고 많이 틀려요. 얘 햇빛 쐬면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햇빛 쐬면 무조건 딱 까만 점 막 벗기고 그래요. 그래서 얘 방근을. 그러니까 카틸리아 정도 수준에서 호접란 정도 사이로 키워야지, 이렇게. 그러면, 꽃이 안 피지 않나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꽃 핍니다. 나이 되면 이렇게 피니까. 그래서 대신 너무 그늘로 가면 새순이 올라왔을 때 막 처지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의 빛을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에 놓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고 약간 반그늘 정도에 놓고, 그랬더니 누누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잎이 너무 까매진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해요? 너무 없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빛 있는 쪽으로 두고, 빛이 노래져. 그러면 살짝 이 정도. 대신에 오늘 빛 있다가 여기다 놔뒀다가 밤에 또 안방 갔다가 다시 또 비도 오면 다시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안 돼요. 왔다 갔다 너무 정신없어요. 그리고 카틸리아 메모리아 로버트 스트레이트 아일랜드 딜라이트, 이게 인기가 많았어요. 물론 많은 품종인데 워낙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쁘죠? 경우 이뻐요. 이런 경우 꽃이 지면 바로 분갈이 해주세요. 이거는 분갈이 하되, 여기 식재하고는 다 이상 없고, 이런 뿌리를 넣냐 마냐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자르세요. 여기까지 자르지 말고 이 정도 선에 2cm 정도 잘라서 넣어서 심으면 뿌리 이 사이에서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꽃이 진 다음에 그렇게 분갈이 해주시고, 만약에 꽃이 졌는데 한여름에 그게 걱정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넘치면 어때요? 넘치면 착색 난초인데. 그리고 가을에, 그러니까 8월 중순 넘어와서 이제 선선해지려고 하면 그때 분갈이 해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피어소울 유타카 모리모토는 촉이 많잖아요. 얘도 지금부터 넘어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저는 분갈이해도 전혀 무난합니다. 전혀 문제 없는데, 계속 여름 걱정된다 그러면 가을까지 그냥 끌고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식재가 오래되지 않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그것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반 카틸리아하고 똑같이 키우고, 이런 반점들이 있으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이만큼 도려내시고요. 그죠? 이렇게 더 나중에 진행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카틸리아가 됐든 어떤 거 됐든 난을 키우시는 분은 한여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 반점이나 까맣게 되는 거 문제 없다. 잘라주면 되지만, 너무 심한 경우는 좀 그렇지만, 근데 밑에 타고 들어가서 벌브 쪽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벌브 쪽이 노랗든가 까마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서, 만약에 얘가 까맣게 돼갖고 시커멓고 진물른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무조건 뽑는다. 그래서 이 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라이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이를 잘라서 딱 봤는데 초록색이다. 그럼 통과. 딱 잘랐는데 검은색이다. 어떻게 해요? 또 잘라야 되는데. 그때 자를 때 가위를 또 써야 돼요. 무조건 소독. 한 번 자르고 소독, 한 번 자르고 소독. 왜? 까만 게 얘네들이 이 벌브, 이음새 사이로 물관 체관을 통해서 타고 암세포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다가 번지는데, 뽑아서 잘랐는데 까매. 근데 가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잘랐는데 파래. 그럼 어떻게 됐죠, 이미? 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위는 계속 소독 자른다. 그래서 어떻게? 자른 단면이 무조건 파란 게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아쉽다고 좀만 더 자를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든가, 암세포가 진행되는데 어설프게 암 걸리신 분들 많이 느꼈잖아요. 촉인데
의사분들이 조금 덜 돌려냈다고 그게 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완벽하게 더 전이 되지 않도록 잘라야지만 얘들이 하고, 이거 잘라내서 뽑았잖아요. 그럼 바로 심지 마세요. 심어서 또 병이 돌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쪽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세요. 뽑아서 그늘에 놔두고 지켜보세요. 대신 선선한 곳에 가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냐, 그럼 심으시면 되세요. 근데 바로 심으면 또 전이 됐을 때 모르고 또 다 죽어서 자르다가 나중에 여기서 자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과감하게 탁 자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버드킨 원더 스노우 화이트는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새순이 나면서 뿌리가 살짝 내리고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말리세요. 이순이 올라와서 자랄 때 많이 못 키워요. 어차피 묵은 촉 들어와서 여기 상처도 있잖아요. 그죠? 상처도 있고 묵은 촉 들어오고 잎도 없는 것도 들어왔는데 워낙 등치 세력이 있으니까 새순이 올라오긴 하나 이 새순이 여기까지 못 큽니다. 뿌리 내리는 동안. 먼저 뿌리가 내린 다음에 올라오는 건 클 수 있는데 뿌리가 새순이 나오면서 뿌리 내리는 거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쪼글쪼글은 아니라도 말리는 듯하게 키워야지 얘가 어떻게 뿌리가 확 돌죠. 그 이후에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지금 바로 분갈이 하실 분은 뽑아서 요대로 그냥 옮기세요.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죠? 요렇게 화분은 큰데 세력도 좋은데 순이 나올 때 뿌리가 이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조금 뿌리 나중에 뿌리 다 돈 다음에 물 주고 양분 줘갖고 다시 통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물을 주고 무리하면 뿌리 썩고 뿌리가 덜 돌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말리는 듯하게 키워야지. 뿌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돌다. 다 돌면 그때부터 정상 관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렐리아 로바타 시룰리아는 얘도 로바타가 의외로 인기수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4대짜리가 16만원이고 5칠대가 20만원인데 5칠대가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받으신 분 꼭 보고 꽃이 이렇게 자고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첫 개화하고 분사 이제 작아서 그렇지 나중에 제대로 키우면 꽃도 좀 더 커지고 훨씬 더 멋있게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꽃은 무슨 꽃이다? 이게 농가에서 온 꽃이니까 그냥 이런 꽃인갑다 하고 내년에 내가 키운 꽃이 진짜 꽃이라 그랬죠. 바로 꽃 지면 바로 분갈이. 식재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덧대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 너무 높은 거. 이상하게 대륙 같은 데는 이렇게 높은 부분에 심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여기 좀 낮은 턱은 하더라고요. 아니면 플라스틱 분도 괜찮아요. 구멍을 좀 많이 뚫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는 바크로 키우는 분도 있는데, 바크로 키웠을 때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이상 비배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세력이 되게 약해져요. 바크로 키우신 분은 스테로 키우는 분보다 비료를 1.5배 정도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스테로 키울 때보다 바크로 키울 때는 물이 훨씬 더 빨리 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된다. 대신에 또 그러면 가는 바크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위험해요. 안에 안 말라요. 그래서 가는 바크는 안 되고 중간 바크, 중립에서 대립 정도 사이로 섞어서 심 때 뿌리가 막 돌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물을 쫙쫙 빼줘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죠? 이왕이면 터분이나 구멍 많이 뚫린 화분을 이용해서 심고 하는 게 좋고, 분은 제가 왜 자꾸 크게 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뭐냐면, 학생단서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또 물 주고 또 마르게 빨리 하고 물 주는 게 좋지, 물을 너무 단단하게 심거나 분이 커서 물이 안 말라. 그럼 계속 못 주죠. 안 말라 못 줘. 안 말라 열흘 돼도 안 말라 못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뭘 키우는 거죠? 남뿌리 키우는 게 아니라 곰팡이 키우는 거예요. 그럼 곰팡이가 어떻게 돼요? 올라와서 얘를 썩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썩어서 뿌리가 못 내리죠. 그럼 벌벌 쪼글쪼글해지고 병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분 낮은 거에 그렇게 심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난파라 재배 시간 마쳤고요. 저는 주중에 또 재미난 컨텐츠로 다가오든가 아니면 브이로그. 요새 워낙 퍼플라타나 이런 애들이 이쁘게 너무 많이 펴갖고 자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